7월 1일입니다. 7월 1일. 새로운 달이 시작이 됐네요. 이제 본격적인 여름이라고 봐야 되겠죠? 예. 토요 라이브 방송 시작합니다. 뭐 오늘 상당히 또 무덥미 또 시작이 되는 것 같습니다. 비 오고 나서 또 후덥지근해졌는데 그러나 밤새 주식시장은 상당히 반가운 소식을 전했습니다. 미국 증시가 유럽 증시도 그렇고요. 좀 큰 폭으로 반등을 했습니다. 강세 보이면서 특히나 S&P 500과 나스닥 같은 경우는 52주 신고가, 올 들어서 최고가를 경신하는 그런 이제 뭐 강세 흐름을 보였네요. 그래서 황소장이다. 이제 그동안 증시 이 월가에서는 베어마켓 랠리다. 그러니까 약세장 하에서 반등이다. 강세 기술적 강세장이다. 뭐 이 정도로 봤는데 이제는 상승장 강세장이다. 이게 강세 그러니까 황소장이라고 하는데요. 불마켓 랠리가 시작되는 거다 이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썸머 랠리로도 이어지느냐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또 상당히 관심사가 될 수 있겠죠. 네. 이런 장이 만들어진 거 어떤 이유에서였을까? 이유는 한 두 가지 가장 큰 게 나왔습니다. 하나는 PC 물가, 그러니까 연준이 중요시한다고 하는 물가가 이 예상보다 좋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좋게 나왔다라는 것은 지금 연준은 계속해서 물가에 뭐 가장 큰 숙제, 과제로 삼고 있는데 그 물가가 이 PC 물가, 헤드라인 물가라고 하는 그러니까 전체적인 물가는 0.1% 전월보다 증가했고, 그리고 전년 대비로는 3.8% 이 CPI가 3.8%다 일반적으로 CPI가 3.8%로 떨어졌습니다. 지난달에만 해도 전월 대비 0.4%, 전년 대비 4.3%였거든요. 그러니까 4.3에서 3.8로 떨어졌다. 그렇게 보면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이 변동성이 큰 에너지라든가 이걸 식량을 뺀 근원 PC 물가로 보면 요거는 뭐 그렇게 많이 빠지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어쨌든 뭐 지난달에는 전월 대비 0.4%였는데 이번에는 0.3%, 그리고 전년 대비로는 지난달에 4.7%였는데 이번엔 4.6%, 0.1%포인트씩 좀 낮아졌다. 그래서 물가가 잡히고 있다라는 낙관적인 긍정론이 이제 펼쳐졌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더해서 이제 시장을 이렇게 뜨겁게 달군 것은 대장주 애플이 사상 최고가를 치면서 2.3%나 올랐습니다. 지금 시가총액 3조 달러를 돌파해 버렸어요. 여러분 시가총액 3조 달러가 어느 정도인지 아십니까? 시가총액 3조 달러, 3조 달러면은요 영국의 GDP 1년 GDP에 버금가는 프랑스, 영국 수준입니다. 네, 영국, 프랑스 수준이에요. 그 GDP. 우리나라 GDP의 한 1.7배 됩니다. 애플의 시가총액 하나가. 그러니까 엄청난 기업이 됐는데 삼성전자의 시가총액이 한 10배. 삼성전자 시가총액이 10배 정도 됩니다. 부끄러워 삼성전자. 예. 이렇게 이제 애플이 3조 달러를 돌파했는데 2025년 되면은 4조 달러 될 것이다. 뭐 이런 이제 낙관적인 그 전망들이 막 나오고 하다 보니까 시장을 뜨겁게 달궜죠. 여기에 하나 더해진 것은 엔비디아가 지금 AI 열풍으로 이제 얘도 시총이 1조 달러를 돌파했다 그래서 이슈가 됐던 용어 아닙니까? 조금 조정받는 듯 하더니 지난 밤새 3.6% 반등하면서 반도체주들을 또 끌어올렸습니다. 이렇게 이제 기술주가
앞장서면서 끌어올렸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이제 나스닥 지수가 지난 밤새 1.4% 상승하는, 그래서 종가상으로 52주 신고가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S&P 500도 뭐 같이 강세를 보였어요. 4,450까지 올랐습니다. 뭐 이제 4,000 목표 주치를 뭐 4,800까지 잡은 적도 있었고 4,400 잡았던 곳도 있는데, 목표치에 이제 뭐 또 수정하겠죠. 이런 움직임들이 미국 증시를 끌어올렸다. 네, 그래서 이제 세계 증시도 낙관적인 흐름이 나오고 있다. 독일 증시도 지난 밤새 1%대 강세를 보였고요. 유럽 증시 전반적으로 강세를 보였습니다. 상대적으로 좀 약세를 보여온 우리 증시에 비하면 좀 부럽네요. 그죠? 예. 미국의 1위 기업 애플이 차지하는 시가총액이 우리나라 1년 내내 벌어들이는 GDP의 1.7배나 된다. 씁쓸합니다. 그죠? 일단 PC 물가는 여전히 높은 수준입니다. 사실은 아직도 뭐 근원 PC가 4% 아니겠습니까? 연준의 목표는 2%예요. 그러니까 아직도 갈 길은 멀죠. 그래서 연준은 올해 안에 금리를 2회, 2차례 더 올릴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주식시장에서는 지금 연준의 뭐 금리 인상이 그렇게 뭐 예, 이제 두렵지 않다. 이렇게 얘기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주식시장에 가만 이제 주식시장과 주가와 금리의 상관관계 이렇게 쭉 보면, 금리는 연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올리기 시작하면 꾸준히 올라서 경기가 꺾일 때까지, 과열이 멈출 때까지 계속 올리죠. 그러다가 이제 경기가 과열이 예, 식어가는 모습, 꺾이기 시작하면 금리를 다시 낮추잖아요. 주식시장은 경기를 선행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식시장은 금리가 올라가는 동안 계속 오릅니다. 왜냐하면 경기가 좋으니까. 그런 다음에 금리가 떨어지기 시작하면 이제 앞으로 경기가 안 좋을 거라는 걸 선행 알잖아요, 주식시장이. 그래서 주식시장은 그때부터 오히려 빠지거든요. 예. 그렇게 본다면 지금 아직 2차례 정도 더 금리를 올린다 그러면 7월에 올린다 해도 그다음에 한 번 더 정도 남아 있기 때문에 시장이 완전히 꺾이는, 우리가 이제 얘기해 왔던 시파 하락의 장이 오기까지는 시간이 아직은 더 남은 것 같아요. 그래서 피파 반등이 어디까지 갈 것이냐는 우리가 이제 과제로 가지고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음 엘리어트 파동 이론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려왔죠. 빨간색 선이 5개 파동, 상승 파동으로 봤고, 파란색 선이 하락 파동, A파 하락, 지금은 B파 반등, 그다음에 C파 하락이 아직 남아 있다. C파 하락이 남아 있다 말씀을 드렸는데, B파 반등이 어디까지 갈 것이냐. 저는 이제 아마 350까지 말씀을 꾸준히 드렸었고, 이번에 350까지 찍었어요. 그러나 추가로 더 갈 수도 있다. 세게 반등이 들어오면 400까지도 갈 수 있습니다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거기까지 가기는 쉽지 않을 것 같고요. 350을 다시 한번 확인할지 아니면 무너질지는 더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위치는 이런 상황이다 정도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은, 그래서 아직 장이 완전히 꼬꾸라지기에는 좀 아직은 여유가 좀 있구나. 그런 금리와 관련해서도 한번 짚어보실 수 있는 대목일 것 같습니다. 다음에 제가 인제 일봉으로 보면은 말입니다. 일봉으로 보면 우리 인제 선물 지수를 놓고 보는 게 눈에 확 들어와서 선물 지수로 놓고 보는 겁니다. 일봉으로 보면 현재 위치가 중요한 과거에 작년 5월 달에 지지선이었습니다. 작년 5월 달에 지지선이었고,
개파락했던 자리를 메꾸었어요, 이번에. 그리고 지난 4월 달 고점이었고. 그러니까 여기는 분명한 저항이었고, 그죠? 저항이었죠, 이게. 저항이었고 또 저항이었고, 요건 조금 미리 왔습니다마는. 그러나 요번에는 또 어떻습니까? 지지가 될 것인가? 지지. 예. 인제 저항이었으니까 이제는 그걸 뚫은 이후에는 지지선 역할을 해 주겠죠. 지지가 될 것인가? 두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만 현재로서는 지지가 되고 있는 것이 분명해 보입니다. 네. 요 자리가 대략 한 3378 뭐 이 정도 돼요. 예. 우리 시장이 어제만 하더라도 급락을 해 가지고 어제 예 저점이 어제 저점이 337 까지 갔죠. 맞습니다. 337 정도가 저점인 것 같아요. 어쨌든 제가 이제 여러분들에게 그래프를 보여드렸던 것이 이 하락 추세대라는 것을 그렸었어요. 하락 추세대. 근데 이 하락 추세대 안에서 아직은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 하락 추세대가 무너질 경우, 하락 추세대가 이제 무너질 경우 상방으로든 하방으로든 이제 추세가 전환이다라고 볼 수 있는데, 여기에서 만약에 추세가 월요일 날 반등을 해서 이 추세대 상단으로 치고 오른다면 추세 전환의 가능성을 우리가 읽어야 되죠. 예, 추세 전환의 가능성. 그렇게 봤을 때 우리는 최근에 이런 박스권 흐름을 어 겪어왔습니다. 지난 한 주 동안 아주 지루했죠. 어제 푹 한번 꺼졌거든요. 근데 바로 예, 1 시간 만에 푹 꺼졌다가 제자리에 올려놨습니다. 요거는 어 우리가 휩소라고 하죠. 그냥 잠깐 지나간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이 박스권 흐름이다 라고 볼 때 339 에서 343 사이의 박스권 흐름 예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간다면. 만약에 월요일 날 반등의 힘이 좀 약해서 여기에서 그냥 무너질 경우, 예. 뭐 아마 3, 4, 2 정도 쯤에서 출발할 것 같은데, 월요일 날 3, 4, 2 정도. 여기에서 그냥 잠깐 그 위에 올렸다가 무너질 경우, 이거는 아직도 하락 추세대라고 봐야 되겠죠. 예. 그러나 반등할 경우에는 전고점인 박스권 흐름으로 볼 때 3, 4, 3 정도까지도 볼 수 있겠구나. 만약에 월요일 날 강해져 3, 4, 3을 뚫고 오르는 강세가 나타날 경우는 이제는 추세가 어 이제 추세대를 다시 그려야 되는 그림이 나올 겁니다. 그럴 경우 350을 다시 재도전하는 흐름으로 볼 수도 있겠습니다. 이런 에 그림을 우리가 예상을 해 보면서 예상도를 그려보자. 상상을 해 보자. 주식 투자는 상상입니다, 여러분. 머릿속으로 상상을 하는데 그 상상이 지나치면 자기 주관에 너무 빠지면 위험해지는 거고요. 좀 객관적으로 보려고 노력을 많이 하셔야 되겠습니다. 저 또한 사람이기 때문에 주관적인 자기 이 매너리즘에 빠질 때도 있어요. 그러나 많은 회원님들을 모시고 가다 보니 에 가급적이면 객관적인 시각을 가지려고 노력을 하죠. 어쩔 수 없어요. 안 하면은 안 되니까. 예. 그래서 지금 우리 상황은 상당히 유연하게 대응을 해야 될 자리다. 이제 하락 추세대가 돌아서는 자리가 될 것인지, 아니면 박스권 흐름이 될 것인지, 아니면 하락 추세대 범위 내에서 하락 추세가 이어질지, 이거를 우리가 이제 다음 주에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은데, 우리 시장은 사실 현재까지는 상당히 안 좋습니다. 미국 시장은 신고가 때리고 뭐 연중 최고치를 뚫고 가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전혀 아니올시다거든요. 그죠? 전혀 아니올시다예요. 일단 뭐 일찌감치 뚫기는 했어요. 월 초에. 그죠? 예, 월 초에 어 그 연중 최고치 월 초에 뚫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4 월, 5월, 6월 달에 뚫어 버렸고, 미리 뚫었고 먼저 조정을 받아 버렸습니다. 근데 이 조정이
다시 되반등으로 돌아오면서 세게 돌아올 것이냐, 아니면 어 약한 흐름을 보일 것이냐는 우리가 이 업종들 흐름을 보면서 같이 한번 판단해 보고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세계 증시가 상당히 많이 올랐네요. 올랐어요. 다우는 좀 덜 올랐어요. 다우 지수는 올 한 해 크게 오르지는 못했습니다. 현재 뭐 한 3.8% 정도 올라 있네요. 1년 동안. 근데 S&P 500 같은 경우는요. 지금 15.9%, 약 16% 정도 올랐고요. 상당히 강세장이죠. 예. 이 봉이 지금 6개월 동안 이랬으니까 예, 상당히 크게 오른 겁니다. 그다음에 나스닥은 더 세죠. 물론 작년에 많이 빠졌으니까. 31.7% 올랐습니다. 31.7%. 상당히 많이 올랐어요. 다른 나라들, 독일도 지금 그 사상 최고가 또 근접해 있는데 15.9%, 유럽의 대장주 독일이 이렇고요. 요즘 일본이 잘 나갔죠. 일본을 보면 많이 올랐어요. 27% 올랐습니다. 예, 일본이 가장 요즘 센 장이었으니까. 중국은요? 중국은 가장 부진한 것 같아요. 3.6%. 다우보다도 못하네요. 예. 홍콩은요? 마이너스입니다. 마이너스. 그러니까 미국, 유럽과 다르게 아시아 쪽, 일본을 빼면 아시아 쪽은 좀 시원찮다 봐야 되겠습니다. 그나마 대만이 19% 올라 있는데, 대만 증시를 보면 최근에 이제 좀 조정을 좀 보이고 있는 흐름이에요. 예. 이게 이제 우리나라와 유사하다고 봐야 되겠는데, 우리나라 MSCI 한국 지수도 보면 최근에 똑같은 국내 코스피와 똑같죠? 예. 먼저 조정을 상당히 받고 있습니다. 지난 밤새 1% 올랐네요. 1% 반등. 그렇게 한국물은 그렇게 강하지는 못하구나 확인해 보는 그림이 되겠습니다. 그럼 삼성전자는 연간 어찌 됐나요? 삼성전자? 삼성전자는 연간 30% 올랐습니다. 상당히 많이 올랐어요. 음, 그 물론 2차 전지주들에 비해서는 좀 덜 오르긴 했는데, 자, 그럼 애플은 어땠을까요?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연간으로 보면은요, 거의 190% 올랐습니다. 189.4%. 예. 이게 올해 AI 이 열풍으로 대박을 친 종목이 엔비디아죠. 그다음에 애플의 경우는 올해 49%, 50% 가까이 올랐네요. 이렇게 이제 그 미국 증시가 확실히 강했다라고 보여집니다. 테슬라 같은 경우는 올해 112% 올랐습니다. 예. 이렇게 이제 놓고 보시고요. 자, 이제 그래서 이것들을 가지고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그래서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한국 증시가 최근에 조정을 거쳤는데, 조정 거치고 반등장으로 갈 수 있을까라는 겁니다. 라는 거예요. 지금 코스피 같은 경우는 14.6% 올랐거든요. 14.6%. 그러니까 4월, 5월까지만 해도 세계 증시 중에서 선도 앞서갔습니다. 많이 올랐었어요. 근데 최근에 이제 조정으로 좀 밀린 거죠. 코스닥 같은 경우도 5월 초까지만 해도 35%, 34.5% 올랐었는데 지금 좀 밀려서 27.8%입니다. 27.8%. 적게 오른 건 아니에요. 우리 코스피도 고점이 18.5%까지 올랐었으니까 말입니다. 네, 이런 흐름이다. 과연 쫓아갈 것인가? 가능한가에 대해서 아까 이제 선물 지수로 1차적으로 봤고, 그다음 이제 이 업종이라든가 종목들의, 우리 국내 증시를 움직이고 있는 종목들의 흐름을 보면서 시장을 전망해 봐야 되겠습니다. 올해 상반기 동안 우리 증시에서 개인 투자자들은 2차 전지주들을 가장 많이 샀습니다. 그래서 2차 전지주에서 수익 많이 난 사람들도 있고 그럴 거예요. 뒤늦게 쫓아가서 손실 보신 분들도 있고. 일단 대장주 LG엔솔,
시가총액 2위 기업 아니겠습니까? LG엔솔이 40% 41%대까지 올랐다가 최근에 조정을 받아서 27% 정도까지 연중 올라 있습니다. 삼성, SDI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다 크게 올랐었다가 밀렸죠. 35%까지 올랐다 지금 13%. 이런 상황인데 특히 이제 이 뭡니까? 코스닥의 에코프로 요게 엄청난 이제 시장 이게 코스닥입니다. 예. 분위기를 띄웠지 않습니까? 연간으로 보면은 696%가 올랐어요. 고점. 현재 좀 좀 조정받았어도 632%. 예. 엄청나게 올라 있습니다. 에코프로 BM도 마찬가지 예, 올랐죠. 다음 뭐 포스코 예, 퓨처엠인가요? 어, 포스코 엠텍 얘도 이 뒤늦게 2차 전지주에 합류하면서 395%까지 급등했다가 지금은 좀 조정 거쳐서 189%입니다. 2차 전지주가 붐을 일으키니까 개인 투자자들이 거기에 가장 많이 배팅을 했다. 최근에 고생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고, 외국인은 삼성전자를 필두로 한 반도체주에다가 좀 배팅을 했다. 얘들은 역시나 안정적인 수익을 현재 올리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2차 전지주 그래요. 엄청나게 올랐는데 최근 보면 일봉으로 보면 우리 증시 그림하고 비슷하죠. 코스피하고. 그러면서 코스피보다 더 하락폭은 조정폭은 깊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죠? 이게 코스피고요. 더 깊게 나옵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그 포스코 엠텍 같은 경우 많이 오르기도 했지만 최근에는 이렇게 이제 조정이 좀 나오고 있는 모습이고요. 그다음 삼성 SDI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은 그림이네요. 좀 밀리고 있어요. 에코프로 같은 경우는 아직 버티고 있어요. 개인이 워낙에 많이 샀거든요. 개인이 버텨주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에코프로 BM도 얘가 이제 코스닥 시가총액 1위 기업 아닙니까? 아직 버티고 있어요. 상대적으로 덜 빠지고 있는데 2차 전지는 제가 보기에는 그러니까 피날레를 한번 찍은 것 같습니다. 1차적으로 피날레 찍었고 좀 손바뀜이 나와야 된다. 그러니까 개인 물량 다 털려야 되거든요. 그리고 이제 저쪽 외국인들이 슬슬 받아먹을 겁니다. 그러고 나면 다시 갈 것이다. 이렇게 좀 보여지는데 사실 2차 전지 IRA법으로 이제 그 미국이 중국 배터리 업체 시장을 막겠다고 했었지 않습니까? 그랬는데 어찌 됐어요? 어, 중국 업체의 그 미국 내 공장 설립을 승인해 버렸죠. 이게 에, 그 냉정한 국제 경제입니다. 네. 미국 정치권에서는 중국을 제재하려고 들지만 또 기업들 입장에서는 중국이라는 거대 시장을 포기할 수가 없는 거죠. 네. 그래서 어, 또 중국 역시 미국 시장 없이 성장할 수가 없다 보니 미국 내 공장 설립을 우회적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미국 법인 만들어 가지고 거기서 투자해서 그 지금 미국 중국의 그 4대 업체로 이제 음, 분류되고 있는 고션이라고 하는 예, 그 배터리 2차 전지 업체가 미국 내 공장 설립 승인을 받았고요. 또 세계 1위 CATL도 지금 미국 내 공장 설립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 오다 보니 한국 2차 전지주들이 충격을 받은 거예요. 충격을. 그래서 꺾이고 있는 겁니다. 자, 이런 이렇게 잡음이 나오면 이제 세게 가기가 힘들어져요. 경계 매물이 계속 추가되는 거고요. 반등할 때마다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 사실 지금 상태에서는 쪼끔 더 쪼끔 더 손바።김이 좀 진행되는 것이 확인이 되고, 그리고 매수 기회 한번 잡아보도록 하려고 합니다. 예, 머릿속에는 그렇게 두고 있습니다. 네. 조금 더 기다리자. 예. 지수 영향이 워낙 크기 때문에 꺾일 경우 대비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 그 에코프로 예, 코스닥 말입니다. 다음, 개인이 좋아했던 2차 전지에 대해서 얘기했고요. 우리 시장은 역시나 이제 이 자동차와 반도체가 버티고 있는 거죠. 자동차와 반도체. 현대차 2분기에도 호시적 전망되면서 지금 승승장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현대차가요, 올해 들어서 36% 올랐습니다. 기아는요, 기아는 더 많이 올랐죠. 49% 올랐거든요. 근데 우리 이제 회원방에 기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신고가 때리겠죠. 더 가야죠. 사상 최고 실적 지금 나오고 있는데 25% 수익이 아니고요. 더 수익입니다, 지금은. 예. 어쨌든 여기에서 샀으니까 66,000원에 사 가지고 지금 88,000원이네요. 10만 원 돌파하는 모습을 보고 싶은데 보여주려나? 예. 예. 이거는 프로테이지 제가 계산 못 했으니까 지워 버리고. 이렇게 인제 자동차주들이 이 시장을 받쳐주고,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시장을 받쳐주고 있습니다. 네. 대장주죠. 예. 그러나 인제 엔젠솔이 이제 좀 2차 전지주들이 좀 조정을 받는 모습이 나오고 있고요. 예, 2차 전지주들이 LG화학, 삼성 SDI, 예, 또 SK이노베이션, 예, 이렇게 인제 다들 2차 전지주들 꼬라박고 있죠. 뭐 물론 SK이노베이션은 정유주에도 속하죠. 예, 종류가 더 크니까. S51 이거 보십시오. 바닥이에요, 바닥. GS. 예, 바닥입니다. 바닥을 끼고 있다. 바이오주들은 어떻고요? 삼바. 예. 바이오주들 바닥이 어디니 도대체 너? 너 바닥은, 너의 바닥은 어디냐? 그죠? 계속 밀리면서 신저가를 때리고 있어. 연중 최저치. 삼바뿐입니까? 지금 셀트리온 박살나고 있잖아요. 그죠? 음. 그래서 바이오주들 많이 좀 안 좋은 모습이고요. 바이오. 여기 바이오주들 중에는 또 뭐 SK바이오라든가 뭐 이런 것들은 더 많이 빠졌고요. 그다음에 플랫폼 기업들, 플랫폼 기업. 그러니까 코로나 때 특수를 입고 많이 올랐던 종목들 아닙니까? 네이버 같은 것들, 카카오 같은 것들. 아주 바닥을 뚫고 가고 있습니다, 요새. 예, 우리 시장의 굵직한 업종, 테마, 섹터들입니다. 이들이 지금 맥을 못 쓰고 있어요. 그럼 화장품은 어떻고? 화장품? 중국 수혜주들 지금 뭐 중국 수혜를 못 보고 있으니까. 그죠? 예, 어려움 당연하죠. LG생활건강 보십시오. 지하실 뚫고 있네요. 아모레퍼시픽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상황 지금 펼쳐지고 있다. 이 화장품주들 다 이렇습니다. 예. 그래서 화장품 섹터도 안 좋다. 그럼 게임주는 좋나? 게임주. 예? 게임주들도 요즘 보면 예전 같으면 이제 방학 가까워지잖아요. 예, 게임주들 올라올 때 됐거든요. 근데 안 올라와. 죽어. 예. NC 소프트 뭐 요즘 뭐 위메이드 뭐 컴투스, 예. 아주 정말 보기 싫죠. 예. 보기 싫을 정도로 빠져 있습니다. 음, 그다음 또 종목 중에 우리가 이제 대형 업종으로 들어간다면 금융주가 있지 않습니까? 금융주. KB금융, 신한지주 뭐 바닥 다지기 계속되고 있나요? 어, 시장과 역주행이라고 써놨네요, 제가. 하나금융, 카카오뱅크 아주
그러니까 얘네들은 기대할 데 없는 우리 시장에서 말이죠. 자동차 반도체 빼고는 지금 제대로 된 업종이 안 보입니다. 제대로 된 업종이 안 보여요. 여기 이제 그래도 희망 살짝 준다면 그 우리 현대 미포조선 들어가 있잖아요. 그죠? 예. 조선주들이 조금 살아있죠. 조선주. 우리 현대 미포조선 들어가 있고요. 예. 바닥 다졌다. 그리고 반등이다. 뭐 이러고 제가 들어갔지 않습니까? 하나오션은 최근에 이제 대우조선해양, 예, 이름 바꾸고 빵 떴고요. 뭐 그 외에 이제 한국조선해양, 예, 조선주들이 요즘 성과가 오르면서 상당히 그 좋은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 또 유가가 하락하면서 유가가 약세를 보이면서 유가가요? 유가가 이제 이렇게 요즘 약세 아닙니까? 70달러 선 전후에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그 항공주들이 좀 특수, 예, 요거를 이제 입고 있다고 봐야 됩니다. 항공주. 예를 들면 어, 뭐 요즘 대장주 대한항공부터 시작해서 반등세가 좋아 보이죠? 예. 뭐 또 진에어 이런 이제 LCC들은 더 좀 좋아하고 있어요. 뭐 제주항공 반등세입니다. 반등세 얘들. 예. 에어부산, 티웨이, 예. 상대적으로 좀 강한 게 이 항공주다. 이렇게 이제 보시고 요즘 또 그 뭐 종목이 많지는 않습니다만 그 저 이제 라면값 인하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예. 하면서 그 내수 관련주들도 재미가 없어요. 내수. 물론 CJ 같은 경우는 CJ CGV 때문에 요즘 뭐 어려움 겪고 있죠. 주가 작살 나고 있습니다. CJ 그룹주들. 예. 그런데 이제 넣으면도 농심이라든가 예. 그게 뭐 자발적이 아니죠. 예, 정부에서 압박 들어오니까 가격 인하했는데 오뚜기라든가 예, 오뚜기 바뀌는 거 어때요? 예, 다들 지금 어려움을 예, 겪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 롯데도 좀 안 좋죠. 요즘 음, 바닥이고요. 이렇게 이제 내수 관련 업종도 상당히 예, 어려움을 겪고 있다. 뭐 면세점 같은 경우도 그래요. 호텔신라라든가 어? 이런 종목들이 예, 그렇게 뭐 힘을 좀 못 펴는 것 같아요. 신세계라든가 이런 것들. 예, 완전 바닥권이죠. 물론 바닥권에 있으니 이제 반등 들어올 수 있지 않겠니? 예, 반등. 예, 바닥권에 있는 종목들 좀 저 가까이 보는 게 좋지 않겠나라고 이제 얘기하실 수 있고 저 또한 지켜보고 있기 때문에 예, 보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습니다. 반등이 들어오는 기미가 보인다면 이들 종목으로 들어갈 준비는 하셔야죠. 많이 안 좋으니까 시장이 강하게 반등이 들어온다면 우선될 거는 시장입니다. 시장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시장이 오케이 예, 이 하락 추세대에서 강한 반등이 들어오는 모습이 나온다면 이렇게 못 오른 종목들을 공략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되겠죠. 예, 기회가 될 겁니다. 음, 요즘 뭐 증권주들도 그닥 안 좋죠. 예, 그닥 안 좋아요. 그래서 음, 뭐 그런 대로 버티고는 있습니다만은 예, 그닥 그렇게 좋은 분위기는 아니고요.
왜냐하면 거래 대금이 많이 줄었어요. 그래서 재미가 별로 없고, 그다음 건설주도 요즘 뭐 건설 업황이 예 좋다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죠? 예. 다들 뭐 해외 수주 어쩌고 얘기해서 깜짝 타더니 현대건설 바로 죽어버리고요. 네. 지금 뭐 이건 GS건설입니다. 이 대형 건설사들이 다 이러네요. 예. 바닥에서 헤매고 있습니다. 헤매고 있어요. 예. 금호건설, HDC, 와, 건설업, 건설주 가지고 계시는 분들은 아주 그냥 죽을 맛이겠네요. 그죠? 예. 요런 이제 저 재건 사업,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 관련주나 조금 움직인다. 예, 그렇게 볼 수도 있겠고. 하여튼 그렇습니다. 제가 이렇게 쭉 업종을 보여드린 것은 우리 시장이 가겠는가, 아니면 음, 그러니까 이렇게 약한 종목군들이 돌아서는 것을 확인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요런 저런 것들을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시장이 전반적으로 움직임이 상방으로 잘 가준다면 이렇게 못 오르고 바닥권에 있는 업종군들 딱 지켜보다가 그들이 좀 바닥에서 튀어오르는 듯 싶다 하면 이제는 천박님도 생각을 해야 돼요. 네, 2차 상승이기 때문에 이제 2차 전지주들이 차익 실현으로 이제 다 빠지고 다른 업종으로 이제 바뀌듯이 이것도 마찬가지가 됩니다. 네, 이제는 2차 상승이 나온다 하면 그동안 못 올랐던 바닥권에 있었던 종목군들이 반등 들어오기 시작할 것이다. 오늘 지금 발표된 그 6월달 수출이 물론 9개월 연속 감소를 했습니다. 6% 감소했는데 수입은 11.7%가 감소를 했어요. 그러니까 수출도 줄고 수입도 줄었습니다만은 수입이 더 많이 줄어서, 왜냐하면 에너지 가격 같은 것들이 이제 떨어졌잖아요. 그래서 무역 수지가 16개월 만에 흑자 전환했습니다. 아이고 반가운 소리예요. 11억 3천 달러, 11억 3천만 달러 흑자 전환을 했는데 반도체가 28% 감소했고요. 자동차는 58% 증가했습니다. 아, 지금 자동차하고 반도체가 대형 업종군 중에 자동차하고 반도체가 버텨주고 있는데 반도체보다는 자동차가 당장 이 업황이 좋구나. 이 자동차와 조선은 이제 운수 장비 업종에 속하죠. 예, 양쪽이 다 좋네요. 예, 이쪽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시고, 지금 당장은 운수 장비다. 자동차, 조선. 그리고 반도체는 외국인이 삼성전자를 꾹꾹 계속 사들이고 있다. 외국인이 이전에는 많이 그 삼성전자를 팔아서 삼성전자가 이제 약세였다라면, 그죠? 2021년 고점 이후 외국인 빨간색 선입니다. 봐보세요. 계속 팔아버렸잖아요. 했던 거를 작년 한 1년 전부터 꾸준히 사들어오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 들어서는 이제 매수 강도가 조금 더 강해졌어요. 삼성전자. 이러면서 이제 끌어올리고 있다. 외국인이 이렇게 이제 자기가 필요한 그 비중을 갖고 가는 거거든요. 비중을. 얘네들이 지금 외국인 비중이 지분율 52.79%, 53% 가까이가 외국인 겁니다. 삼성전자는. 우리나라 기업 아니에요. 우리나라 기업 아니에요. 일단 작년 하반기에 49%까지 떨어졌던 지분율이 지금 53%에 가까이까지 올라오고 있다. 네. 한 3, 4% 정도 그동안 지분을 늘렸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현재 지분율은 또 역사적인 고점 수준에 근접해 가고 있다. 근접해 가고 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가 이제 거의 고점 수준인데 20년 말 이때 이제 한
55% 정도 이렇게 나왔었던 것 같아요. 근데 삼성전자의 고비가 이제 다음 주입니다. 다음 주 주말에, 그러니까 7일 날 토요일 금요일 날 이 잠정 실적 발표가 있어요. 삼성전자 실적 발표. 그거 앞두고 과연 수급이 어떻게 뒷받침이 되는지 한번 보면 됩니다. 아마도 삼성전자의 이제 그 최악의 실적은 지난 1분기에 마감이 된 것 같고요. 이제 2분기부터는 조금씩 회복되는 모습이 보일 것이고 3분기 이후 올 하반기 전망을 어떻게 내놓느냐에 따라서 아마 주가가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이는데, 미국에서 이제 IT주들, 기술주들이 강세를 보였지 않습니까? 그게 이어진다면 삼성전자 주가도 같이 아마 상승세를 이어받을, 뒤쫓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이제 보여집니다. 다만 미국 증시에서 이 지난 밤새 뭐 반도체주들이 강세를 보이기는 했습니다만,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는 그래도 빠졌어요. 메모리 반도체입니다. 그러니까 엔비디아와 삼성전자는 성격이 좀 달라요. 성격이 좀 다른데, 엔비디아가 이제 뭐 AI 쪽 이슈로 급등을 해서 시가총액이 1조 달러가 넘어가는 기업이 됐습니다만은, 삼성전자 3배 가까이 되는 겁니다. 이 미국의 이제 메모리 반도체 기업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는 중국 그 악재로 인해서 이렇게 좀 밀리고 있죠. 예. 요거는 우리나라 하이닉스하고 가장 유사한 성격의 기업인데, 예, 요래 돼 있다라는 것도 참고를 하셔야 되겠고, 다른 이제 그 엔비디아를 뺀 다른 반도체 기업은 그렇게까지 좋지는 않다. 인텔입니다. 인텔도 이렇고요. 음, 또 뭐 TI, 텍사스 인스트루먼트, 얘는 지난밤에 좀 올랐네요. 또 대만 반도체 별로 안 올랐어요. 0.5%밖에 안 올랐더라고요. 이런 모습은 그러니까 TSMC 같은 경우가 이제 우리 삼성전자하고 유사하게 볼 수 있겠는데, 이 반응이 예, 썩 좋지는 않다. 지난밤에 이제 삼성전자 그 해외 DR은 요랬습니다. 요 정도 흐름이었다. 신고가 뚫고 올라가는 흐름은 아니다. 정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시장을 읽으려면요, 지수만, 그림만 보면서 시장을 알 수는 없습니다. 전반적인 분위기, 특히 이제 미국 시장에서 주요 기업들의 흐름까지도 같이 읽어야 되고, 우리 시장에서 또 어느 업종이 움직이는가도 봐야 됩니다. 그래서 지수 관련 대형주 그룹군들이 강하냐, 아니면 대형주 그룹군들이 주춤하고 있고 개별 종목 군단들이 강하냐, 이거를 읽어야 되는데, 지금까지는 대형 그룹, 자동차 반도체, 이쪽이 우리 시장을 버티고 있고 버텨줬었고, 그들이 앞서가고 있는 시장을 선도하고 있다라면, 그 외의 개별 업종군들, 뭐 그 내수주라든가 또 뭐 오늘 말씀드린 바이오 플랫폼, 뭐 또 게임, 정유, 뭐 이런 화장품, 이런 것들, 은행까지도 내수잖아요. 이쪽은 내수 기업들은 상대적으로 약하다라는 것,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이제 보시면, 지수 관련 대형주들이 끌고 가는 우리 시장이고, 끌고 가지는 못해도 버텨주고는 있다, 이 정도로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버텨주고는 있다. 그러나 이제 차익 실현 매물도 슬슬 나온다라는 것도 참고를 하셔야 될 것 같고, 특히나 저는 이제 여러분들한테 자주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게, 외국인이 우리 시장에서 지금 최근에 움직임 말입니다. 현물은 팔고, 네? 현물은 꾸준히 팝니다. 현물은. 그러면서 선물을 가지고 장난질을 계속해요. 어제도 보십시오. 30분, 1시간 만에 그 폭락 급등, 그거 어떻게 쫓아갈 거예요? 못 쫓아갑니다, 그거. 예?
이거 여러분 쫓아갈 수 있었다라고 한다면 그거는 신이죠, 신. 이 순식간에 요렇게 뽑아 버리는데 이걸 여러분 쫓아갈 수 있었다고요? 예? 요거? 이거 여러분 순식간에 묵 했는데 순식간에 쫙 올리는데 이게 외국인들이 장난질을 그제는요. 목요일 날은 순식간에 쫙 올렸죠. 그러고 딱 있더니 푹 떨어뜨려. 이걸 어떻게 쫓아가냐고요. 어렵습니다. 어려운 장입니다. 네. 어려운 장이고 요런 움직임을 이런 판을 만들고 있는 애들이 외국인이다. 보세요. 보세요. 외국인들의 최근 수급 동향을 보면 현물은 지금 6월 19일 이후 계속 팔자입니다. 계속 팔자예요, 코스피에서. 뭐 물론 코스닥에서도 매도가 월등히 우위고요. 그런데 선물에서는 보십시오. 1 조를 팔다가 8천억을 사다가 9천억을 팔다가 9천억을 사다가 9천억을 팔다가 1조 5천억을 팔아? 그러더니 이틀 동안 8천억을 샀어요. 이런 장난질을 해대고 있어요. 이거 진짜 얘들이 한국 증시를 개우습게 보는 거지. 지들 마음대로 쥐었다 폈다 쥐락펴락하는 겁니다. 보십시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선물 쪽 선물 시장이 현물 시장보다 월등히 크다는 건 여러분 아시죠? 이거 금액입니다. 금액으로 보면 이 현물 시장 코스피의 하루 거래 대금이 한 요즘 8조대 나옵니다. 8조대. 근데 선물에서 거래 대금은 얼마인가 보세요. 뭐 매도든 매수든 합하면 나오잖아요. 그죠? 그 합해 보면 4, 5, 6 4, 17, 18, 19, 20조입니다. 20조. 그러니까 8조 대 20조의 규모예요. 그럼 선물 시장이 월등히 크다는 거 여러분 아시겠죠? 2.5배 정도 더 큽니다. 거래 대금으로만 봐도. 근데 그 이 선물 시장에서 개인은 4조 5천억인데 외국인은 13조입니다. 기관은 1조 8천억밖에 안 돼요. 기관하고 개인 합쳐봐야 6조 조금 넘어요. 외국인의 반에도 못 미칩니다. 예. 기관하고 개인이 합쳐도 외국인의 절반에도 못 미친다. 그러니 외국인이 쥐락펴락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겁니다. 옵션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개인하고 기관이 합쳐봐야 외국인 3분의 1밖에 안 돼. 그러니 옵션이나 선물에서 외국인이 얼마나 쥐락펴락하겠습니까? 그게 우리 시장의 현실입니다, 여러분. 그게 우리 시장의 현실이에요. 자, 이제 다음 주에는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요거를 참 유심히 보자. 지금 하락 추세대가 이어지고 있었다. 하락 추세대가 참. 예. 그러니까 6월 9일 고점을 형성하고 그 이후로 계속 하방인데 다음 주에 월요일 날 아침 시초가는 현재 밤에 이루어진 시세까지 보면 3, 4, 2선에서 출발할 것 같습니다. 이 전후에서. 그러니까 하락 추세대를 살짝 뚫고 올라가는 선에서 출발을 해요. 여기서 추세가 상방으로 계속 유지되면서 세면 박스권 흐름으로 볼 수 있어요. 네. 이 박스권을 돌파해 버리면 장중에 더 세서 3, 4, 3을 돌파하고 세게 가면 추세 반등, V자 반등으로 볼 수도 있겠고요. 여기서 물 먹고 밀리면 박스권 흐름으로 볼 수 있고요. 추세대 하단으로 내려오면 여전히 하락 추세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세 가지를 놓고 다음 주 잘 지켜보시고 다음 주가 이제 우리는 다다음 주가 옵션 만기주 아닙니까? 이제 잔존 일수가 짧다 보니 ELW 가격 폭이 이젠 에, 이전까지 1, 2포인트 움직여도 뭐 가격이 뭐 한 1, 20%밖에 안 움직였다면 앞으로 다음 주부터는 똑같이 1, 2포인트 정도 움직여도 15%, 30%씩 움직일 수가 있다. 이 등락 폭이 커지는 구간이다. 이제 본격적인 ELW 매매 게임이 시작된다. 음, 가격이 막 움직여야지 뭐 본격적인 이제 돈을 크게 잃든지 크게 따든지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이제 본격 게임의 시기가 왔다.
이렇게 보시고 다음 주에 또 중요한 건 월요일 날 밤에는 미국이 인제 인디펜던스 데이 뭡니까 독립기념일 연휴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하루 반나절. 그러니까 월요일 날은 반장만 하고요. 화요일 날은 휴장입니다, 미국이. 그런 것도 또 감안을 하면 우리 시장이 이제 다음 주에 음 더 뭐 춤을 출 수도 있죠. 그래서 다음 주 재미있겠다, 재미있겠다. 이렇게 좀 봅니다. 자, 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약세 업종군은 거의 이제 내수 쪽에 가깝고요. 내수 쪽. 지금 강세를 보이고 있는 쪽은 에 이 대형주 그리고 이제 수출 주도주 요쪽으로 이제 움직이고 있다. 마침 보니까 6월 수출에서 무역 수지는 흑자 전환이 되면서 조금씩 이제 개선이 돼 가는 움직임도 나오고 있다. 이렇게 인제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음 주말 예 즐겁게 보내시고요. 다음 주부터 본격적인 만기 게임 즐기실 분들은 동참해 보십시오. 어 투자금은 만기까지 추가 투입 않고 갈 것이기 때문에 쪼끔만 가지고 들어와도 됩니다. 한 3 개월 정도면 충분히 같이 따라갈 겁니다. 그러니까 아 같이 한번 해 보시고 음 뭐 무덥습니다마는 건강 유의하시면서 다음 주에 기분 좋은 한 주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자 감사합니다. 행복한 주말 되십시오.